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송원신 교수님 연구실에서 배터리 소재 개발을 좀 하고 배터리 설계를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황종만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발표장에 있는 주제들을 좀 살펴봤을 때 배터리를 총 4부분으로 나누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에 두 분께서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다음 분이 아마 전고체 전해질을 관련해서 발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4가지 부분 중에서 이 분리막에 대한 연구를 오늘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분리막에 대한 연구를 한 동기와 이 분리막의 현재 분리막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부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자원의 고갈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말씀드리는 점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발달되고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에너지 저장 장치도 같이 가게 됩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로 발생하게 된 많은 에너지들을 이 대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저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의 개발함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많은 상업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이 전기차 시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명한 연구자들이 이제 예측을 했었을 때 전기차가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거의 5배 이상으로 전기차 규모가 커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차를 이용한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충전된 배터리가 방전될 때 공극에서 양극으로 리튬이온이 이동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고 다 사용한 배터리를 충전할 때 다시 양극에 있는 리튬이온이 이 분리막과 전해질 부분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막에 대해서 중요성은 굉장히 배터리를 어떻게 성능을 향상시킬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제가 한 그 뉴스 이번 달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 제가 이거를 확인을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구매를 할 거냐라고 확인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60% 정도 되는 그 의견으로 충전 속도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충전의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충전 속도를 어떻게 하면 좀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를 찾아봤었을 때 주로 이 전해질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전해질에 대한 연구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해질과 떨어뜨릴 수 없는 분리막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해질이 아무리 좋게 개발이 되더라도 이 웨팅이 좋지 못해서 이 전해질을 분리막에서 수술하지 못하면은 그만큼의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분리막에 대한 개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보고가 많이 되어 있는 분리막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분리막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라든가 배터리를 만드는 에너지 앤솔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는 분리막은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이 수치만 보시면은 가격 대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머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저렴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막이 가져야 될 조건을 먼저 찾아봤을 때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질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과 어떤 그 음이온 설트들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리튬이온만 통과를 시킬 수 있는 리튬이온 트랜스퍼 넘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이온을 빨리 전도시킬 수 있는 이온 전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분리막 자체의 포러시티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양극재 개발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좀 더 하이 볼테이지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하이 볼테이지까지 갔을 때 전기화학적으로 분리막이 안정해야 됩니다. 또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팅이 좋아야 되고 기계적 강도도 우수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특성들을 부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떤 첨가제를 넣거나 또한 이제 상업화를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분리막을 만드는 공정 중에 실험실 스케일이거나 아니면 회사 스케일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정 중 하나가 전기방사가 있습니다. 이 전기방사의 경우에는 모폴로지라던가 기공 이런 조성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파이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테크닉입니다. 또한 나노 파이버 같은 이런 파이버 자체의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리막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어디티브를 통해서 분리막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 전기방사의 경우에는
이 어댑티브의 양 자체를 극단적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남대학교의 이경식 교수님 방에서 보완해낸 방법인데 실린지 없이 팁을 이용을 해서 대면적으로 방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분리막을 만들게 되면은 먼저 매우 많은 양의 첨가제를 넣을 수 있고 또한 생산速도 매우 빠르게 됩니다. 즉 분리막의 특성까지도 잡아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합니다. 이 실린지 비스 일렉트로 스크린을 통해서 만든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이런 파이버에 저희가 이번에 이 논문에서 작업한 그 파티클, 그 어디티브 자체는 실리카를 활용을 했는데 이 실리카 자체들이 잘 붙어있는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분리막이 열적으로 기존에 있는 현재 커머셜한 세퍼레이터 대비해서 열적으로도 안정성이 우수하고 굉장히 기계적 강도도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분리막의 특성, 그 컴포지션상 PVDF가 이 베타 페이지를 가질 때 리튬이온 프로퍼티가 굉장히 형성된다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데 저희가 전기방산 PVDF 자체가 베타 페이지를 갖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달에 좀 더 좋은 특성을 줄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이팅 자체도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온을 얼마나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이온 전도를 측정해 봤었을 때 기존 커머셜한 것보다 약 2배 정도의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화학적인 안정성도 5V까지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성이 우수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리튬이온만 전달해주는 그 인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계산을 했었을 때 기본 커머셜한 지금 가장 이 커머셜한 PV 자체도 사실 굉장히 우수한 특성이 있는 세퍼레이터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값을 갖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에 따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베타 페이지의 PVDF가 방사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기공도가 매우 좋아 레이팅까지도 좋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아졌다고 많이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이제 그 현대차에서 가장 배터리를 설계를 할 때 제가 듣기로는 이 그래파이트 실리콘 옥사이드와 린시엠 811을 현재 가장 굉장히 좋은 배터리의 그 풀셀 양쪽 물질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 커머셜한 물질을 가지고 분리막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커머셜한 이 PP 세퍼레이터와 용량 차이와 이 충전 반전 얼마만큼의 이온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콜롬비의 효율 자체는 크진 않지만 아무래도 분리막 자체의 웨이팅이 좋고 리튬 전달 상도가 좋고 이온 전도가 좋기 때문에 오버 포텐셜이 좀 덜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충전 속도에 따른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이 충전 속도가 낮을 때는 기존 커머셜한 세퍼레이터와 사실 어느 정도 차이는 나지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충전 속도를 4배로 올렸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고안한 방법과 어떠한 어댑티브들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충전 속도가 빨라 현재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배터리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드리면은 이 상업화를 통해서 제가 그런 측면을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제조 분공 공권에서 저희가 실린지 비스 일렉트로 스피닝 프로세스 방법을 채택을 했고 이를 통해 생산율도 높이고 어느 정도 첨가제 양도 기존보다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10%에서 50%까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고 메티리얼적으로 리튬이온 트랜스퍼 넘버가 굉장히 좋은 이 베타 페이지의 PVDF와 실리카 파티클을 사용을 해서 리튬이온 트랜스퍼 넘버라든지 이온 전도도 측면을 굉장히 향상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레이트 킵의 즉 빠른 속도로 저희가 충전을 해도 용량 저하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 외에도 여러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스킴이고 마지막으로 제 실험실 친구들과 저희 지도 교수님 그리고 이 논문을 같이 작업했던 이영규 교수님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발표였고요. 제 그 전기방사하는 공정 한번 다시 한번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적인 전기방사 공정에서 그 시린지 끝에 있는 노즐을 통해서 이제 방사가 되잖아요. 네네. 지금 이거는 그게 없이 팁을 통해서 방사가 됐는데 저기 사진을 보게 되면 네네. 그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일반 시린지에 있는 노즐하고 차이가 뭔가요? 사실 이 공정을 이제 개발한 실험실 제가 계속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 제일 큰 차이점은 일단 팁 자체가 구멍이 있는 게 아니고 건지는 형태. 그래서 소금의 형태가 아니고 이 밑에가 솔루션 상태에서 이걸 한번 건져서 올리면서 방사를 하는 형태예요. 건져서 올린다? 네. 아, 묻혀서? 네네, 묻혀서 올리는 방식. 아, 묻혀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실린지의 경우에는 파티클들을 많이 넣게 되면 박힌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런 그 하는 도중에 약간의 크랙 이런 것도 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날리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없어요. 그렇게 한다 치면 사실 저런 식으로 방사가 되면 네. 그 일정한 양에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일정하게 계속. 생각해보면 비드라든가 네,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생성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쌤 사진 한번 뒤쪽에 한번 네, 보세요. 저런 거. 그러니까 보게 되면 네, 네. 우리가 균일한 파이버 부조체를 얻으면 좋겠는데 저기 중간중간에 네, 네, 네. 비드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런 것들이 아마 뭉쳐져 있는 것들이 네, 네, 같이 네. 방사돼가지고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했었을 때 가장 모폴로지적으로 결과물로 비교를 해보면은 포러스하는 게 엄청 좀 크긴 합니다.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이 안에 있는 요 양 자체를 조금 농도라던가 안에 있는 바인더를 좀 많이 컨트롤하는 편입니다. 이런 그 방금 전에 우려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5분자대 같은 경우에 저희 방사되어 있는 그 매트릭스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고 네, 저 중간중간에 있는 파티클 네. 그다음에 저 비드들 네. 그런 부분에는 아까 전에 고형분 실리콘 넣으신 거죠? 네, 실리콘들이 그쪽에 이제 부분적으로 묻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잘 분산되기에는 저희가 확인을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사실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분리막에서 현재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께거든요. 두께가 커머셜한 거는 지금 15마이크로에서 25마이크로 사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사실 방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이 방식으로는 10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렇게 100마이크로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 공정으로 롤링 프레스를 한번 거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제가 확인을 했었을 때 롤링 프레스에 영향이 좀 있지만 굉장히 균일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아마 그런 정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영상 보시고